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10월 6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카톡 무료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중심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다만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비번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현재 비번은 1289번입니다. 1289. 뭐 계속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영상을 확인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오늘까지는 1289를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자, 한번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우리 시장이 일단 미국 시장의 초급등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고, 반면 코스닥은 급락 마감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웠었고, 좀 두려움도 또 계속 있는,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는, 화도 좀 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하루 건너서 오늘 일단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미국 증시가, 어제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되돌림을 만들면 안 되고 견조한 조정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오늘 우리 시장 반등이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 시가는 되돌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국 종가를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따라서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위험자산에 대한 안도 심리가 조금 더 나오면서 시장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다만 환율이 오늘 장중 1,400원까지 오후장에 이탈을 하는 상태였죠. 결국 마감은 1,400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중 1,400원 이탈하는 모습, 오늘 환율 급락이 나왔는데, 환율, 달러 지수가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환율이 오늘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락을 만들었는지는 아직까지 저도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일단 환율이 이만큼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후장 후반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약 한 3천억대 정도의 선물 매수에서 결국은 동시효과를 임박하게 앞두고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후장 후반부 들어와서 끝선을 살리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찝찝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오늘 하루 종일 좋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도 코스피 상승세를 제한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였었고요. 오전장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저희 무방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좋지 않아서, 상단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 계속 그 상단을 깨내고 나서 이 안착을 못하는 모습들이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요. 코스닥이 오늘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 위주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를 중심으로 끌어올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조금 키워볼게요. 이걸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엠 5.8%, LNF 8.6%, HLB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에코프로 7%, 이렇게 지금 뭐 리노공업 7%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 지수 위주로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 상승세가 조금은 약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장이 불안정한 구간에서, 제가 그저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이 불안정한 구간에서 좀 돌려내려고 할 때 안정화를 위한 첫 단계로 이제 바닥을 잡고 돌려주려고 하는 그 첫 단계로 일단은 지수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지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주를 끄집어 올려야 지수가 딸려 올라오기 때문에 그 흐름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과정입니다. 항상 과정인데, 코스피가 엊그저께 그 모습을 보이고 어제 하루 쉬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돌려주는 흐름을 조금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00포인트까지 회복을 한 모습이죠. 다행스럽습니다. 어쨌든, 요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지면 우리 지금 차트로 봐도, 이 16포인트죠. 2216포인트 오늘 지지 다시 받고 양봉으로 몸통을 딱 만들어줬잖아요. 상당히 그림 잘 만들었습니다. 상승 잉태형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추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오늘 밤 뭐 아주 큰 뭐 돌발 악재나 뭐 변수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반등, 강보합, 요 정도 흐름 정도가 일단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내일 밤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고용보고서 발표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이 언제쯤 수그러들 수 있느냐, 피크아웃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지금 1번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가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는 그것과 함께 고용이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와야 합니다.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구간이니까 고용이 조금 부서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일단 민간 보고서 나온 거에서는 상당히 좋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민간 보고서 뭐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크게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았었고, 내일 고용 보고서가 만약에 우호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또 밀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고서가 살짝 둔화돼서 나오는 25만 건 전후 25만 건 아래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시장 제법 좀 괜찮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연준의 이 금리 인상 피크아웃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전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려서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의 이 톤 다운, 이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반발과 함께 톤다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 속에서 고용보고서까지 조금 깨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의 논리가 조금씩 깨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거나 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오늘 강보합 정도 전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우리 시장도 강한 흐름은 나올 수 없겠지만 지금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뭐 거의 대부분 섹터들 다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제지, 2차 전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늘 코스닥을 끄집어 올렸던 이 주요 요인이죠. 그리고 타이어, 조선,
반도체 섹터들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최근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강보합 정도, 이 조정도 강보합으로 조정한 거 굉장한 겁니다. 상당히 강한 거예요. 상당히 강한 거고, 삼성전자가 말씀을 드렸던 56,000원짜리는 일단은 지켜내고 있잖아요. 내일까지 지켜내는 모습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확실히 좀 안착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 반도체 섹터가 오늘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 지수 1%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오늘도 삼성전자 1,0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생각을 해보면 오늘 2,500억 매수를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만 2,300억 정도 이상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오늘 매수의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매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이닉스까지 포함을 시키면 2,200억 정도 매수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 빼면 300억 매수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아직까지 그렇다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수급 쏠림은 여전하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완전히 이게 시장이 이렇게 수급 확산 딱 되면서 시장 안정화 이 흐름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걸 수급상으로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아, 네이버 정도 매수가 괜찮았고요. LG이노텍까지.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정도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성일하이텍, 세비캠,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 데모, CJENM, 배명에너지,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알테오젠, SM, 현대바이오, JYP엔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국정보통신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 그러면 이제부터 좀 안정적으로 좀 돌려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일단 개인적으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직은 고용보고서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CPI도 있고요. 다음 주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고요.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오늘 환율이 급락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율이 이렇게까지 급락하면서 추세적으로 그럼 계속 내려와서 1350원대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오늘 달러 지수 하락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또 이거 회복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지수 아직까지는 안정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지수 안정화를 보려고 하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인가요? 이틀 전에 여기 올려드렸잖아요. 이것 꼭 보셨으면 하는 거, 지금 오늘 거, 오전 거하고 요거하고는 꼭 보셨으면 하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제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시나리오고,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악의 경우 1월 정도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최상의 경우는 11월 정도부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건데, 지금 10월 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보다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더 당길 수 있는 유인이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오늘 피치가 또 이 국가 등급을 하향했잖아요. 부정적으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영국 문제도 해결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쪽도 아직은 지금 오늘 아침에 푸틴이 선거로 편입한 지역을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로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부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비롯한 뭐 헤르손하고 자포리자하고 이 지역을 공격했었을 때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은 조금 더 시장 추세적인 안정화, 반등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이제 지수가 한 번씩 반등을 주면서 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조금 뭐 하락을 하더라도 이
하루하루 등락폭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크게 추세를 이렇게 강하게 이 하락으로 이어가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옆으로 좀 기어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일단 뭐 추가적인 급락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종목들이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고점도 조금씩 높이는 그런 종목들이 제법 나올 겁니다. 그런 종목들 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 와중에도 조금은 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종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만약에 내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 일단은 아직은 내가 그만큼 이 보수 대열에는 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이라서 이 조금 매매하기가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조금 이 관망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구간이기는 하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